안녕하십니까. 성형 알려주는 남자 오채연 성형외과의 이용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피 수술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실밥 뽑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다음에는 실밥 뽑은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피 수술한 다음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는지, 반창고는 얼마나 붙이고 있는지, 그리고 머리는 감아도 되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리 두피 수술하고 나서는 한 이틀째부터는 머리를 감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얇은 막이 우리 꼬맨 자리에 어느 정도 피부가 재생되는데 한 이틀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틀 후부터는 수술 부위가 물에 조금 닿아도 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수돗물이 균이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수돗물이 묻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머리를 감고 나면 이제 혹시 모르는 샴푸도 좀 묻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감고 나면 자가 소독을 한 번씩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너무 물에 안 닿게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방수 테이프 붙여봐야 여기가 다 뜨기 때문에 머리 감으면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수 테이프는 또 뗄 때 엄청 아프고, 굳이 테이프 붙이고 머리 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주변을 너무 물이 흐르지 않게 그것만 주의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피 수술을 하시고 만약에 상처를 열어 놓으실 거면 매일 머리를 감을 때 머리 감고 나서는 소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활동하다가 혹은 잠을 자고 났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에 좀 땀이 난 경우 같으면 그 땀을 닦아주기 위해서 자가 소독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고, 아침에 꼭 해야 되냐, 저녁에 꼭 해야 되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규칙적으로 한 번씩 해주시는데, 머리를 감았다거나 아니면 땀을 흘렸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 튀어서 묻었다 이러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한 번씩 소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피 머리를 한 이틀 3일만 안 감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에 기름이 잘잘잘 흐르면서 머리가 막 가렵게 되죠. 수술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부위에 이틀 후부터 머리를 감으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환부를 직접 감는 게 아니라 주변부만 감는 거기 때문에 이 두피 상처 부위에는 그런 피부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고, 또 자주 연고를 발라주면 연고 찌꺼기가 같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노폐물과 연고 찌꺼기가 막 쌓였는데 너무 아플까봐, 우리 아이가 아플까봐 너무 이걸 막 살살살살 닦아주면 그 노폐물이나 찌꺼기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염증원이 될 수 있고, 또 봉합 부위 사이로 그 노폐물들이 파고 들어가면서 상처가 벌어져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피 수술하고 소독할 때는 물론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만 이렇게 좀 빡빡 문질러 준다, 때를 좀 벗겨내듯이 좀 세게 문질러 주셔야 되고, 수술 부위가 2-3일 정도는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점점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게 닦아줘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이걸 닦지 않아서 염증이 생길 경우에는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니까 생리식염수와 꺼즈를 갖고 푸세브로 우리 환부를 좀 세게 문질러서 깨끗이 항상 유지한다는 마음으로 좀 세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이틀 정도 유지를 하고 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반창고를 머리카락에 붙이기도 힘들고, 또 붙였다고 해도 뗄 때 머리카락이 이제 테이프에 붙이면서 통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두피의 경우에는 우리 상처가 있으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1차적으로 상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열어놨을 경우에는 또 항생제 연고를 좀 자주 바르고 그 위에 머리카락을 덮어줌으로써 반창고를 대신해주는 역할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한 이틀만 붙여 놓으시고 반창고 떼신 다음에 자가 소독하면서 지내셔도 됩니다. 애기들이 자꾸 만지면 못 만지게 엄마들이 해주셔야 되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손을 대는 것 같으면 테이프를 붙여서라도 좀 가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수술하고 실이 있는 상태, 아니면 실을 뽑자마자 아이들이 두피 수술 아니면 이마 수술을 하고 장난치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얼마나 세게 부딪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봉합해 놓은 실이 터지거나 아니면 겉에 있는 실은 괜찮은데 안에 있는 실이 터질 수 있거든요. 실이 터져서 피가 차고 상처가 벌어져 보이면 빨리 재봉합을 하는 게 좋고요. 부딪히더라도 실이 잘 유지되어 있고 상처가 그렇게 넓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경과를 보면서 실 제거를 하고, 만약에 너무 세게 부딪혀서 실은 유지됐는데 안쪽으로 피가 나면서 피멍이 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피가 멎을 때까지 부딪힌 부위를 쫙 눌러줘서 피를 잘 먹게 해주는 게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수술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안에 양성종양이 있어서 양성종양을 제거할 때는 피부에 이렇게 절개, 칼자국만 내서 수술을 하는 거고, 큰 모반이 있어서 조직을 떼어내야 되는 경우, 두피의 경우에도 피지샘 모반이나 두피 무형성증 같이 두피 피부를 잘라내서 당겨서 꼬매야 될 경우, 이 두 가지가 매우 다른데요. 그냥 두피의 양성종양 제거를 위해 피부 절개만 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모낭이 탈락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 부위가 회복되면서 벌어짐 없이 잘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탈모가 신경 쓰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반같이 큰 병변을, 큰 피부를 떼어내고 그 주변에 있는 두피를 당겨서 꼬맬 경우에는 이 당겨진 피부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흉터가 쭉 벌어지게 되는데, 이 넓어진 흉터에는 머리카락이 나지 않게 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수술 부위 주변에는 머리카락이 다 나는데 수술 후 발생한 흉터에는 머리카락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피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Q&A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